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민선 6기 전주시가 출범하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결제했던 엄마의 밥상,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유생용품을 지원하는 엄마의 마음까지 가장 아픈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3년 전주시정은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약자 시정, 주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공동체 시정,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 시정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전주는 대한민국 어떤 도시보다 주목을 받았고 도시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역 앞 첫 마주길, 생태동물원, 선미촌 문화재생, 팔복동 예술공장 등이 기존 방식이 아닌 생태 문화적인 접근으로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축구라는 신개념 스포츠를 개발해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U20 월드컵의 폭발적인 열기는 전 세계 축구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관광객 1000만 돌파,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될 3대 도시 선정 등 전주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전주가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과 정책들이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면서 전주시의 정책적 해안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전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 방안이 바로 전주 문화특별시에 있다고 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 자산을 대한민국 경쟁력으로 만들고 전주를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문화특별시로 격상시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자는 겁니다. 이것은 전주만 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어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광역시가 없다는 것은 국가 예산을 한몫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도시가 2-3개의 몫을 가져가는 동안 전북은 언제나 한 개의 몫에 목말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슴속에 어떤 희망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주문화특별시입니다.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통문화가 잘 살아있고 또 산업화의 역량이 가장 큰 곳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토대로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회계를 지원받자는 것이 전주문화특별시 구상입니다. 매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서 주변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균형 발전 모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전통문화특별시 지정과 지원특별법 제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전주와 전라북도에게 문화는 밥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들의 후손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따뜻한 밥입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고 대한민국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의 꿈을 전주가 가장 앞장서서 이루겠습니다. 문화로 부강한 전주, 문화특별시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따뜻하지만 담대하게 개척하겠다는 3년 전의 그 초심 꼭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전주문화특별시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인 나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사실 가능성으로 보면 1%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에 넣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대선 공약에 집어넣게 되고 또 특히 아마 다른 지역에서 굉장한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견제를 뚫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들지만 전주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전주의 운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한을 뭐 저희가 1, 2년 내에 바로 하겠다 뭐 그렇게 과장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전주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정치권, 전라북도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정치권, 중앙정부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주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 또 전주를 사랑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책자 뒤쪽에 보시면 간략하게 12페이지에 실천 로드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2주 후에 이제 문화특별시 제2차 국회 세미나가 시작이 되고 한 달 뒤 8월 달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8월 달 역시 전주 포럼 및 자문위원 운영이 되는데 이때 이제 8개월 정도 지나면은 전주 전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주를 사랑하고 전주의 문화를 사랑하시는 전문가 또 영향력인 인사들을 저희가 자문으로 초청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문화특별시 기본 구상 용역이 필요한데 용역이 들어가서 올 연말쯤 마무리가 되면 연말쯤 마무리가 되면서 법안을 저희가 만들게 되고 내년 초쯤이면 이제 법안 발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안 발의를 어느 국회의원이 하느냐 또 어느 당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안 통과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텐데 그것 또한 전략적으로 함께 상의해서 법안 발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의하더라도 어차피 국회를 또 여러 과정을 또 상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정치권 선택이 미리되지 않는 또 두 번 절차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선택한 것은 지금 국회 발의를 했고요. 국회가 발의를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관광특별자치도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아시아 문화 중심법, 중심도시법, 그리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사실 정부가 중심이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그 부장님이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동원해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35%, 30% 정도가 지금 앞으로 현출화될 것으로 희망이 보이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300인 이상 기업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권고만 받아도 사실은 약간 융통성을 가져가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으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지역인재가 어디까지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아직은 저희가 지금 오늘 당장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채용한다고 해서 지역인재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 기초적으로 다들 필요한데 지금 지역인재, 혁신도시의 지역인재라 함은 이제 고등학교 관계없이 그 방역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저희가 지역인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지역인재에 대한 더 세부적인 이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공기관이 적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전주는 공공기관은 적지만 정부기관이 있잖아요. 노동진흥청 이런데 그러면 공공기관이 적으니까 정부기관에서 소설을 좀 더 주자. 그렇게 해서 약간의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막 막무가내 식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대학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유예기관이라든지 더 세부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느 언론에 제가 칼럼을 통해서 기고했던 게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에 있는 그 단체장들하고 방역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 대학 총장들,
혁신도시 기관을 정부에서 해서 협의체를 꾸려서 거기서 이제 논의의 장을 가지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문화특별시 얘기하셨고 그동안 그 국제 서민복지관에서 많이 신경을 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전주시가 너무 문화와 국제만 치중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나 기업 유치 이런 경제적 지역 경제 문제를 좀 어떻게 나면 임기동안 좀 이끌실 수 있는 부분. 예, 지금 지역 경제 문제 같은 비중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결국은 그 지역의 복지라는 게 시에서 또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 복지가 가장 중요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한 가장 큰 방점은 찍혀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독일형 강소기업 도시로 가는 게 저희들 큰 꿈이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 발을 처음으로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됐고 재작년부터 중소기업 기살리기 운동을 저희가 시작을 해서 실제 다른 지역 수출은 줄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주 지역 수출만 또 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소망은 이제 내수는 거의 한계에 막혔기 때문에 수출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게 그분들의 큰 소망이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원래 수출 예산을 적기도 했지만 어쨌든 10배가량 수출 예산을 풀어서 수출적으로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글로벌 스타기업 뭐 육성이라든지 또 엊그제 K 글로벌 엑셀레이터 사업이라고 이름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거기도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고 또 혁신도시 35% 이제 이런 거라든지 또 뭐 이게 대부분 다 사실은 경제 문제와 관련된 직결된 문제고 또 거기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모든 걸 맡겨놓는 것보다는 이제 또 사회적 경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역 수출 단을 만들었고 지역 순환경제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드는 하나의 핵심이 전주 푸드입니다. 근데 전주 푸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직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전주 푸드를 키워가는 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도 하지만 지역 경제, 순환 경제를 위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방어할 것도 있고 공격할 것도 있는데 방어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코스트코라든지 롯데쇼핑몰을 막는 게 저희 방어적 차원이고 공격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아까 혁신도시 지역인재라든지 중소기업 이 강한 도시로 가는 그 틀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와 가변차로를 두고 가을마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중앙차로에 많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가변차로를 거기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는 지형적으로 또 기후나 이런 걸 보면 운명적으로 대중교통 도시 그리고 걷거나 자전거 타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힘들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전거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저도 수없이 자전거 도시를 많이 다녀왔는데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잘 타고 없어서 못 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도시의 최우선이 우리가 자전거다. 이렇게 자동차나 사람들이 다 인지하면 걷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고 그 다음에 트렌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다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 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정책과를 만들어서 인프라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해 주신 길인대로 자전거 도로인데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을마당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학경 기자 의견사로 커멘센터 관리를 해서 굉장히 지금 제자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조합경기장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 시민들께 먼저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장에 어려운 하나 있어서 잘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 미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어제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 시가 현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아직 길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길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도를 설득해서 원래 안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방직 도주를 활용을 해서 원래 방안을 확인했었다. 그것은 대한방직 내에는 역시 도 땅이 있기 때문에 도 동의가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대한방직 문제는 시민들에게 공론화 해서 그것을 뭐 공론에 붙여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방직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은 도하고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에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있고 이 변화가 변화에서 끝이지 않고 이제 전주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저에게 많은 에너지가 있고 초심 잃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느 정도 완결 그걸 꼭 필요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맞습니다. 부영에 대해서 이 자리를 들고 바로 하고 싶은 말씀을 있으십니까? 법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이전에 사실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 눈물 닦으려고 만약에 이중근 회장이 부영에 와서 우리 서민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서민들 눈물을 닦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눈물 먹고 우리가 성장을 했구나 그걸 복수하게 됩니다. 현장 가보면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꼭 부영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기업의 윤리를 다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아주 강력한 요청이고요. 또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5%까지 할 수는 있지만 5%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물가지수 변동이라든지 주변 전세 변동률 이런 건데 주변 전세 변동을 분양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부영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자가 있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영무 예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다면 2.6% 정도에 사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영이 이제 하자 보수 이건 수백 건에 달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아주 처참합니다 사실. 그리고 부영이 앞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융자 저리융자로 이제 주택기금에서 2~3%대를 해서 벌써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고 세금 감면 이런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또 LH가 전주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LH로부터 값싼 수익계약을 땅을 많이 받아서 사실 열거하기로 따지면 왜 부영이 사회적 책임 윤리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영 이 문제는 끝까지 하려고